담양에서 명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박사 김동석입니다. 요즘 우리는 암 환자 2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조기암 진단을 하게 돼서 빨리 발견을 하니까 그만큼 오래 살게 되는 5년 생존율이 늘어나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말기암, 사기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해서 나았다 이러한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되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인데요. 더군다나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고 치료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섭고 트라우마가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위에 암 환자가 있다면 암을 치료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같은 항암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어떤 분은 항암하기도 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항암 치료도 또한 애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암은 의사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몇 년씩 살게 되거나 완치가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애우가 좋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찡찡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난소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입원 상담하러 오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말기암이니까 암 치료할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지금 암 선고를 받고 굉장히 행복하대요. 너무 좀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한지 되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암 선고를 받기 전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살 충동을 느꼈답니다. 50대 중반이니까 약간 갱년기 우울증이 오고 있는 상태에 남편은 공직생활 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아들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다 보니까 집에 가면 혼자 있는 거예요. 이분은 굴지의 S그룹의 보험왕도 했던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왠지 쓸쓸해지고 외롭고 그러한 감정들이 밀려왔는데 암 선고를 받게 되니까 가족들이 말이죠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먹고 싶은 것이 뭐냐, 가고 싶은 곳 같이 가자. 아들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 몸 어때? 괜찮아? 아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자꾸 전화를 해주고 사랑을 주니까 너무 즐거웠대요. 암 치료를 하려면 대부분 조직 검사하고 결과 받아보고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한 달이 시집 와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 가족이 소중해지고 시간이 소중해지고 부모님이 소중해지고 나 자신이 소중해지고 이런 것들을 느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분은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7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었죠.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이분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폐암 말기인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진에처럼 굉장히 꽉 마른 상태, 아주 항암을 하면 대부분 이런 몸 상태가 되죠. 우연치 않게 대학병원 로비에서 친구인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항암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건 항암을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 건강한 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또 항암을 멈추면요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보통 항암을 하면 1, 2주간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3주째가 되면 다시 항암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표현을 하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해서 2012년도에 완치가 됐는데요, 다시 재발이 됩니다. 재발된 것은 또 몸을 함부로 쓰셨던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좋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서 면역력을 키우니까 2017년도에 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분을 저희 병원에서 강의를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항암을 계속 했다면, 병원이 나를 포기해주지 않고 의사가 나를 포기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항암을 하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강의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암 치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항상 입원하시는 환우분들한테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정지하고 감사해하고 기록하는 처방인데요, 불행한 생각이 나면 일단 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감사한 일을 매일 기록하는 처방입니다. 책 한 권에 이걸 다 기록하는데요, 이걸 기록하다 보면 책 없이도 이제 긍정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분들이 암 환자야 할 정도로 얼굴이 밝습니다. 이 긍정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염력이 강하거든요. 여러분도 긍정의 마음으로 행복을 찾고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오늘 강의는 잘 들으신 겁니다.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히 계세요.